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밝은 미소로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드리는 바이러스를 지금 배포해 보겠습니다. 행복 미소 받아라! 오프닝 인사를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행복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이게 좀 에너지, 이 기운이 좀 전파되는 그런 뭔가 좀 좋은 인사가 뭐가 있을까 요즘 좀 고민 중입니다. 날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밝은 에너지, 행복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한번 오프닝 인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끌어당김이라고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끌어당김과 만류인력, 그리고 꽃, 김춘수 꽃 시죠.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와 한번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끌어당김 법칙은 시크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 돼 있고, 또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하나의,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다. 부도 끌어당기고 행복도 끌어당기고 다 끌어당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그게 지금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끌어당김의 현상, 또 법칙,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끌어당김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기기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행복과 부를 좀 누려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끌어당김이 먹히며 끌어당김이 왜 효과가 있으며 또 사람들이 왜 또 끌어당김에 열광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좀 제가 짚어봐 드리려고 해요. 저도 많은 부분에서 깨달음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열광하고 있는 끌어당김이 과연 어떤 원리와 어떤 그 본질적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먹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끌어당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만유인력하고도 이제 맥을 같이 해요. 만유인력, 인력도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 근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그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찰만자 이슬유자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이거죠. 만유인력이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말이죠. 끌어당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당김은 그 태양계를 놓고 보면 태양계는 이 지구와 이 행성들을 끌어당기고 있죠. 태양이. 그래서 이 끌어당김에 의해서 이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지구는 또 달을 끌어당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연계의 우주 현상에서는 이런 각각 별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으로 서로가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지구상에서는 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턴이 이제 발견한 거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끌어당김과 관련이 있구나. 이게 당기는 힘이 있다. 근본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 법칙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죠. 중력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이런 뭐 자기 개발서 정도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인 거죠. 이 끌어당김은. 제가 즐겨 쓰는 옥텟 규칙, 뭐 8가지의 체외곽 전자가 서로가 결합을 해서 우리의 원자들은 체외곽 전자 껍질 8개가 됐을 때 안정되고 싶어 하는 그 속성상 서로가 서로를 전자가 끌어당겨 가면서 끌려오기도 하면서 결합을 반복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원자의 속성이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전자의 움직임과 에너지 흐름은 끌어당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끌어당김이 그만큼 만물의 근본 그 원리죠. 그래서 이제 이 끌어당김과 만류인력,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제 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물질 세계 또 이런 바깥에 있는 것들을 내가 내 원하는 것들 쟁취하기 위한 행위죠. 그죠? 끌어당김의 지금 현재의 현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것들, 내 말고 외부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이제 주된 우리가 끌어당김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리를 깊이 알고 나면 이제 창조주의 본능을 저는 자꾸 일깨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본연의 나, 정말 위대한 존재로서의 내가 각성되고 나면 이 끌어당김이 다른 차원에서 끌어당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냥 돈 벌어야 되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의 모든 것들을 바깥에 있는 인자들,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들을 끌어당김으로 우리는 만류인력으로 계속 하는데 그것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원심력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눈이 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그래서 내 내면으로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바깥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끌어당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바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채워져도 허전한 이유는 뭐냐면 만족을 못하고 매일같이 대통령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고 재벌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끌려간 거죠. 인력이라는 작용의 중심이 내가 원심력에 의해서 내가 튀쳐나가는 바깥에만 관심 있는 부분에서 물질로 보여지는 것들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그쪽으로 현혹돼서 끌려다니는 행위로 나는 잘 못 생각하고 끌어당겼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 끌어왔다.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내 중심은 없고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내 관심들이 바깥에 있죠. 그래서 내 외곽 전자가 어딘가 항상 갖다 붙고 있는 거야. 붙고 있는 거죠. 갖다 어디에 뭔가와 결합하고 있는 것이 나는 없고 거기 가서 붙어 있음으로써 내 존재가 마치 그것인 걸로 착각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있고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져도 늘 갈증이 나면서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불행해지는 이유가 내 속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그 원심력이 작용해서 나는 없어지고 점점 눈이 팔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전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마치 이것만 내가 얻으면 이것만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얻은 것 같아도 내가 거기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끄달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내 중심이 딱 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내 인력의 중심의 구심점이 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씩 끌어당기는 그 만족도가 내 중심의 기준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항상 존재하게 돼 있는 항상 만족하는 행복이 거기서부터 근원의 샘물이 샘솟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자각하는 방법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정한 의미, 진짜 끌어당기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어당김.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꽃, 김춘수 꽃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국화협에서 꽃 그 얘기를 하면서 시로 하면서 제 감정이 북받치고 언제 대운이 올까요? 몇 년이 걸릴까요? 하는 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도 생기고 또 우리 그 친구분들하고 그런 공감대가 막 있어서 국화협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감정이 좀 이렇게 북받쳐 올라서 그게 공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꽃 얘기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다른 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오늘 2탄 김춘수 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뒤에 부분이 쭉 있는데 일단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쭉 만유인력의 법칙과 끌어당김 법칙을 버무려서 좀 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심코 보죠. 그래서 수많은 사물들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사람들을 보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도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죠. 아무 의미 없는 .jpg들로 그냥 지나다니고 있는 npc들이 수많은 사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감 없는 존재들로 허상 같은 존재들로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고 인지가 딱 되면서 곰곰이 생각하거나 그가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눈에 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훅 내 속에 들어오는 상태, 연결된 상태죠. 훅 들어오는 것.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끌어당김을 해서 나와 원자 간 결합이 딱 된 상태가 인지되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다녀도 눈에 띄지도 않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여기 있었네 하고 눈에 띄는 거죠. 이런 게 여기 있었네 하고 보일 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게 김춘수의 꽃이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인지가 되는 거죠. 훅 들어오면서. 그래서 나와 결합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지나가면서 일상적으로 늘 봐왔던 그런 풍경들 중에 하나하나들이 늘 우리는 다니는 길에도 일도 관심 없이 다니던 어느 순간 탁 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나 내 속 깊이 그 존재가 탁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니면 그게 보여요. 왜? 내 속에 이제 만유가 들어왔대. 그 대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걔는 내 속에 창조된 거야. 내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 물질이나 그 어떤 풍경이나 뭐든 간에 그것은 이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말에 탄천을 갔어요. 탄천이라고 저기 분당 성남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탄천을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탄천에. 그래서 도시락 싸듯이 이렇게 치킨 시키고 뭐 피자 시키고 해서 과일 좀 싸들고 가서 탄천에 앉아서 이렇게 강가를 바라보며 앉아서 도란도란 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그걸 맛있게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강가를 보니까 강물에 이 잉어를 비롯해서 이런 향어나 이런 민물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물가에 그런 고기들이 유유히 떠다니고 그리고 이 다리 밑에 보니까 비둘기들이 잔뜩 앉아서 비둘기가 막 잔뜩 똥을 싸질러 놓고 그리고 오리도 와서 청둥오리 같은 오리들도 거기서 논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물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강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탄천이라는 풍경이 이제 내 속에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풍경이 이제 완전히 한 그림으로 나에게 딱 남은 거예요. 그 풍경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비둘기의 그 모습,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모습, 오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물이 흘러가는 그 시냇가의 풍경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살아서 내게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탄천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이미지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거죠. 탄천을. 그때 그 모든 그 얘기 나눴던 대화나 그 모든 기억들이 고스란히 내게 이제 쑥 들어온 거죠. 내가 끌어당기면서 내 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는 내게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었죠.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좋다라고 인지되고 또는 그게 어떤 의미가 탁 느껴지면서 내게는 탄천이라는 하나의 이름은 다른
복합적으로 보여졌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싹 묶음으로 해서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내게 싹 다 들어와 있죠. 그게 뭐냐면 만유인력 중에 끌어당김으로 내게 쑥 들어온 게 만유 중에 만유, 있을 유자, 찰만자 모든 있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 탄천이 쑥 들어온 거죠. 며칠 전에는 국화 옆에서 국화가 내 속에 쑥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국화가 그 시를 한번 생각한 뒤로 내 인생에 이제 국화가 어느새 들어와 버린 거죠. 여전히 이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의 만유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만유라고 일컬어지는 하나하나의 대상들이 기억돼져 들어오면서 내 속에 특별한 의미로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이에요. 만유가 내 속에 하나씩 들어오는 과정, 그게 만유인력의 근본인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가 되기까지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유가 다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돈 벌어야 된다, 뭐 찾아야 된다,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막 돌아다니던 그런 끌려다니던 그런 것들이 아닌 내 속으로 하나씩 채워 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게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있는 거죠. 딱 결합돼서 있는 것들. 그게 다 들어와서 모든 세상 만물이 내게 다 들어올 때까지 채워 나가는 과정. 그게 인간의 그 기본 속성 중에 신의 영역으로 각성하는 순간에 만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끌어당김이 그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끌어당김은 내 속에 그렇게 끌어당겨 와야 돼요. 훅 들어와야 되는, 내 인생에 훅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끌어당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끌어당김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이나 또는 사람, 또 어떤 관계들,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끌어당겨져 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을 제가 좀 드리자면, 저는 뭐 우리 몸이, 인간의 몸이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요. 우리 몸이 초고성능 그 슈퍼컴퓨터의 그런 AI예요. 우리 몸은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성능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우리는 디바이스죠. 이 몸덩어리 자체는. 그러면 내 몸덩어리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계이고,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딱 그 만유를 끌어당기는 어느 순간 자각하고 있는, 제가 비유로 드렸던 탄천이나 무슨 국화 옆에서 또는 이런 꽃,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인식되면서 나에게 훅 들어오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나, 만유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내 속에 하나씩 인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나, 그게 이제 진짜 나거든요. 창조주 본연의 나, 신의 본성을 자각한 나라는 게 이제 딱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는 이 디바이스를 처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이 디바이스를 입고 어릴 적부터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디바이스가 너무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핸드폰을 저어줘 놓으면 이게 사용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핸드폰을 주면 이 전화하고 문자 몇 자 띵 넣는 게 최고로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디바이스를 줘도 활용을 못하니까 이 고성능 이 디바이스를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 디바이스의 기능에, 이 장착된 모든 이 고급 디바이스의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만유인력이죠. 하나씩 다 끌어당기면서 내 속에 장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된다. 이거는 이 성능,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훅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 깨달아져서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고, 내 디바이스가 제대로 이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활성화되는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디바이스를 평생 몇 가지밖에 안 쓰고 그냥 가는 분이 있죠.
근데 진짜 창조주의 본능이 일깨워지면서 이제 물질 문명이 만렙까지 개화되는 시기에 우리의 이 디바이스도 우리가 개화시켜 봐야겠다. 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깔아가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좀 활용하는 재미를 좀 봐야겠다 할 때, 그때 비로소 끌어당김으로 어느 순간 훅훅 들어오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인식되면서 그 사용 설명서가 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진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것은 그게 훅 들어왔을 때예요. 끌어당기면서 훅 들어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알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내 속에서 그걸 진정한 활용 방법이 하나씩 생각나는 거죠. 동물들은요,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 단순한 기능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뛰기 시작해요. 동물들은 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죠. 왜? 이 부품이 그만큼 단순하니까 빨리 거기에 대해서 사용법도 간단하니까 금방 쓰는 거죠.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한 몇 개월을 그냥 빌빌 싸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젖만 먹어야 되고, 그렇게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복잡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익혀가는 과정이 그만큼 오래 걸리죠. 디바이스가 그만큼 오래 걸릴 만한 고사양의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도 굉장히 느려요. 왜? 복잡하다 이거.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것도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고급 기계를 처음에 입고 있어서 처음에 막 실수도 많이 하죠. 이 디바이스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디바이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끌어당김을 통해서 이제 내 속을 천천히 내가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방법은 끌어당김을 통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설치하듯 이해를 높이는 거죠. 그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내게 확확 될 때 그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활용도가 이제 더 개방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 창조의 그 어떤 권능을 행하고 진짜 신으로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깨어나는 그런 방법들이, 진정한 방법들은 끌어당김으로 우리가 하나씩 끌어당길 때 나를 이렇게 돌아볼 줄 알게 되는 그런 내면의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숨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딱 해서 나를 하나씩 이해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내 몸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바깥에 정신 팔려갖고 정신 나갔다, 넋이 나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바깥에만 정신 팔려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를 만나야 되고 인생 성공하는 법 몇 가지를 다 바깥의 기준에서의 그런 매뉴얼들 찾아다니는데, 이 고성능 나의 디바이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기 이제 나를 돌아봐 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 나를 돌아보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라는 자체가 자각이 되면서 나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의 성능을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고성능 디바이스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이 내가 하나씩 끌어당김으로 바깥에 넋이 나가 있던 나 자신을 내 속의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내가 하나씩 딱 당겨져 와서 진짜 내가 보여야 돼요. 제가 탄천이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눈 속에 진짜 이 제3의 눈, 이 차크라라고 하는 이 내면의 눈이 뜨여지면서 내가 진짜 보여야 돼요. 내 몸이 보여야, 진짜 내 몸이 보여야 돼요.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내면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 내 몸덩어리의 내면이 먼저 보여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숨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숨을 참아보면서 내 호흡이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관주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나부터 알아야 돼. 내 몸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쑥 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 몸이 쑥 내게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있는 내 자신이 어느 순간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숨 쉬고 있는지도 몰랐어.
지금 여기서 누군가 알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까지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숨쉬는 행위를 인지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쉰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내가 숨을 참고 있네 하는 나 자신이 온전히 보이면서 숨을 쉬고 있는 내 몸이 보이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관찰이 되면서 내게 쑥 들어오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느 순간 쑥 들어오면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 의미 없는 나의 몸덩어리가 어느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자신으로 바라봐지면서 숨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고 있는 내가 느껴질 때 하나가 쑥 들어온 거죠. 숨이라고 하는, 숨쉬기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러면서 이제 막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숨쉬기 기능이 활성화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레벨이 1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숨쉬기 기능의 경험치가 몇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숨쉬는 법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심장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 심장을. 이게 펌프질하고 있는 내 심장을 이제까지 1도 우리는 자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내 몸덩어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는 한순간도 인식도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심장이 뛰고 있네라는 걸 인식해 본 적이 없어. 맥박을 짚으면서 내 맥박이 뛰고 있네도 병원에나 갔을 때나 맥박을 짚어보지, 내 심장이 이렇게 쉴 새 없이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해주는 이 심장을 우리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야, 네가 참 고생한다. 심장 보고 네 참 고생한다라고 격려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놈의 심장이 펌프질 이렇게 해도 내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해도 나 자신을 돌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호흡을 가쁜 호흡만 내쉬고 살았어요. 요 숨이 요 목구멍 안에서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숨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깊은 숨을 이렇게 쉬어주면요, 한숨을 쉬듯이 심호흡을 이렇게 푹 쉬어서 내 숨을 끝까지 해서 배꼽 밑에 단전까지 쭉 내려갈 정도로 내 숨을 크게 들이마셔주면 심장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어느 순간 느껴져. 내가 심장이 있었네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야 되는 이 하트가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하트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심장이 있었네 하고 내 심장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심장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너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너를 잠시 잊고 있었어. 그래 심장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하고 심장이 어느 순간 꽃처럼 내게 쑥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장을 위해서 해줄 게 뭘까? 이렇게 고생하는 심장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심장이 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하느냐? 심장이 제발 숨 좀 깊게 들이마셔줘 하는 거야. 심장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발 숨 좀 깊게 들이마셔줘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깊이 들어가면서 산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피가 건강해지면서 이 혈액순환이 아주 힘있게 돌아가는 거를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산소가 요만큼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맨날 이 신진대사가 불안하고 혈액도 힘이 없고, 그래서 손끝이 맨날 저리고 그러면서 맨날 핏줄이 안 통하니까 우리가 맨날 어디가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소리가 어느 순간 들려. 내 몸을 돌아보니까 바깥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다 이거죠. 내 몸을 먼저 찾아보자 이거죠. 만유를 품기 전에 내 몸부터 품어보자 하고 내 몸을 돌아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관조하면서 내 몸을 보다 보면 내 심장이 어떻게 뛰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야, 깨끗한 공기 좀 마시러 갔다 와줘. 그러면 산속에도 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진짜 심장이 원하는 공기를 마셔줘야 얘가 24시간 뛰는데 불편함이 없구나라고 대화가 가능한 거죠. 비로소 그가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가 어느 순간 심장이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하나하나 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내 몸이 사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손이 네가 움직이고 있네 이러면서 내 손을 진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얘를.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서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내가 특별한 의미로 내게 쑥 다가올 정도로 내게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끌어당김으로 내 몸이 내 구심점에 의해서 탄탄하게 내 몸이
딱 돌아가고 있는 내 몸의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 내 몸의 근원의 중심이 딱 잡힐 때야만이 그때야말로 진정한 나의 그 에너지가 딱 결집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기운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기운이 충만해진다라고 할 때 내 몸이 돌아보는 것이 온전히 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만유를 끌어당기는 근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사람들이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단전호흡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 구심점, 나를 모든 것을 끌어다니기 위해서 나의 최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구심점이 딱 잡히려면 내 호흡의 근간이 되면서 내 몸의 구심점이 먼저 딱 잡혀야 되는 거죠. 내 기가. 그게 잡힐 때 다른 것들이 하나 끌어오면 쉬워져요. 왜? 내가 끌어당기는 에너지원이 근본이 딱 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기세에 다 눌려. 기세에 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에너지에 그 사람들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내 눈에 안광이 빛이 나고 내 이 머릿속에 이런데 아우라가 쫙 생기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쫙 풍겨지면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을 당하고 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유가 당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당겨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씩 결합하면서 내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면서 하나의 또 다른 내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내 속에 다 들어와서 만유가 다 내 속에 들어온 상태, 그게 우주의 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까지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레벨업을 끝까지 하려면 근본이 나부터 먼저 살아야 돼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으로 살자, 나부터 구원하라고 계속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먼저 중심에 있어서 내가 끌어오는 거죠. 내가 만물을 끌어와서 내 속에 다 집어넣고 내가 먼저 충분히 차 있을 때 제가 늘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거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이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쭉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유인력이 내게 딱 다져졌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중심이 잡힌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건강도 돌아오고 관계도 내 중심으로 딱 안정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지고지순한 존재로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운이 오는 징조 뭐 그리고 굉장히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 이렇게 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나를 먼저 찾아야 된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 돼야 되고 나를 돌아보는 작업 중에 내 온몸을 내가 딱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계속되는 반복으로 나를 항상 돌아보는 게 가능할 때 그 다음부터 끌어당겨지는 건 너무나도 쉽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5G 시대에 무슨 정신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좀 앞부분 잘라내고 다시 올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5G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여기에 다음 시리즈는 4차 산업혁명과 물질개벽, 정신개벽, 인간개벽 이런 주제로 계속 시리즈로 좀 얘기를 좀 할 게 많아서 계속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도 일부라고 제목을 고쳤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으로 각성하면서 진정한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내가 만유를 다 품는 인간으로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상태까지 우리의 레벨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단계별로 깨쳐 나가는 그런 대화를 좀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고 조금 있다가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